은퇴 후 처음 몇 달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밀렸던 잠도 자보고,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그동안 못 갔던 곳도 가봅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좋으시겠어요라고 말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이 생활이 계속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 72세의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부하 직원도 있었고, 늘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일부러 더 바쁘게 지냈다고 합니다. 매일 밖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일정표를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약속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만날 일이 없었고, 급히 나가야 할 일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쉰다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멈춰 있는 느낌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밀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빠르게 흘렀고 저녁이면 피곤함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하루가 길게 늘어지고 저녁이 되어도 뚜렷한 기억이 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에서 벗어나면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규칙, 긴장, 책임, 대화, 판단, 그리고 내가 필요한 자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요소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면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공백을 느낍니다. 그분은 어느 날 아침 예전 출근 시간에 맞춰 눈을 떴다고 합니다. 습관처럼 일어나 앉았지만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묘한 허탈감이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고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평범한 날에 마음이 처음으로 흔들렸다고 합니다. 사람은 큰 사건보다 반복되는 평범함에서 더 큰 변화를 겪습니다. 자극이 줄고 긴장이 줄고 결정해야 할 일이 줄어들면 삶의 리듬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 리듬이 약해지면 하루가 비슷비슷해지고 비슷한 하루가 계속되면 자신에 대한 감각도 흐려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지라는 질문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은퇴 후 우울은 눈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뭐 하지? 그 질문이 매일 반복될 때 마음은 점점 방향을 잃습니다. 문제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갑자기 스스로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정해진 구조 안에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은퇴 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은퇴를 하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아침 출근이 없어지고 더 이상 서둘러 준비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달려왔으니 이 정도의 여유는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먼저 어색해집니다. 할 일은 줄었는데 하루는 더 길어지고 쉬고 있는데도 쉬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알람 없이 눈을 떴는데도 몸은 긴장해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불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우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말 우울일까요? 우울은 감정이 아래로 가라앉는 상태라면 은퇴 직후 찾아오는 이 감각은 조금 다릅니다. 슬픔보다는 공백에 가깝고 절망보다는 낯설에 가깝습니다. 마치 오래 살던 집에서 갑자기 가구가 모두 치워진 느낌과 비슷합니다. 벽은 그대로인데 공간이 허전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결정해주던 구조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유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평생 시간표 속에서 살았습니다. 학교 종소리,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 누군가 정해준 리듬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 리듬이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리듬이 사라집니다. 처음 며칠은 해방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해방은 방향이 있을 때만 기쁩니다. 방향이 없으면 곧 막막함으로 바뀝니다. 40년 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던 몸은 여전히 그 시간에 눈을 뜨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묻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그 질문이 반복되면 점점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은퇴 후 우울이 시작되는 진짜 순간은 큰 사건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오지 않는 날, 하루 종일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나간 날, 저녁이 되었는데 오늘 나는 무엇을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날, 감정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의 구조가 조금씩 흐트러지면서 서서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내가 약해진 것 같다고,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하지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익숙했던 틀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은 목적보다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 있고 내 판단이 쓰이는 자리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루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 호출이 멈추면 존재감도 함께 줄어든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공허는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설명해 주던 배경이 사라져서 생기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오래 지속될 때 우리는 그것을 우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역할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호출이 사라진 것입니다. 역할은 명함에 적힌 단어이지만 호출은 하루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69세의 한 여성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아무도 내 이름을 안 불러. 그 말은 생각보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고 묻고 의지하고 부탁하던 순간들이 줄어들면 존재감도 함께 줄어든다고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누군가 결정을 기다렸고, 집에서는 가족이 식사를 기다렸고, 모임에서는 내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당연했던 시절에는 그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이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는 그 자리들 속에서 나를 확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일정의 감소가 아니라 필요함의 감소입니다. 급히 전화를 받을 일도 줄고 나를 급하게 찾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겉으로 보면 평온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묻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73세의 한 남성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를 불렀어. 지금은 집에서 TV가 고장나도 기사님을 부르지. 나를 부르지는 않더라고. 그분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안에는 작아진 자리의 감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있지만 완전히 불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이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공허는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던 시선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서서히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한 통의 전화가 줄고 한 번의 부탁이 줄고 한 번의 상담이 줄어들면서 조용히 바뀝니다. 처음에는 편안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묘한 허전함이 쌓입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방향을 잃습니다. 사실 우리는 역할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해주던 장면들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이 사라진 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우울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해 오던 작은 호출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해결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비교가 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비슷하게 바빴고 비슷하게 지쳤고 비슷한 속도로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이 중요했지 누가 더 잘 사는지는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환경이 달라집니다. 각자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여행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누군가는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때부터 마음 한쪽에서 조용히 계산이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지? 71세의 한 분은 모임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 한 명은 해외에서 몇 달씩 지낸다 했고 다른 친구는 악기를 배우고 있다 했습니다. 그분은 집으로 돌아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도대체 뭘 했지? 그 질문은 남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비교는 젊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경쟁이 목적이었습니다. 지금의 비교는 평가에 가깝습니다. 내 인생이 충분했는지, 잘 살아왔는지, 남들만큼 채워졌는지 점수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비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누군가는 가족과 가깝고 누군가는 건강합니다. 서로 다른 삶을 한 줄로 세워놓고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면 만족보다 결핍이 더 크게 보입니다. 은퇴 후 우울이 깊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이 평가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괜찮다가도 모임 한 번, 전화 한 통, 뉴스 한 줄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특히 나는 아직도 바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더 작아진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바쁨이 능력처럼 보이고 여유가 무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쁨은 상태일 뿐 가치의 척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랫동안 성과로 자신을 증명해왔기 때문에 비교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비교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소리를 냅니다. 나는 뒤처진 것 아닐까? 나는 준비를 덜 한 것 아닐까? 이제라도 뭔가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 생각이 쌓이면 현재를 누리기보다 계속 점검하게 됩니다. 삶은 체험의 영역인데 어느 순간부터 시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공허는 단순한 한가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재보는 습관에서 자라납니다. 비교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남과 나를 나란히 두는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나란히 두는 것. 그 작은 기준 전환이 마음의 무게를 조금 덜어줍니다. 하지만 그 전환을 배우지 못하면 비교는 계속되고 비교가 계속되면 마음은 점점 조용히 위축됩니다. 은퇴 후 우울이 깊어지는 또 하나의 길은 바로 그 위축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 변화는 마음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의 변화를 먼저 경험합니다. 특별히 큰 병이 있는 것은 아닌데 병원을 찾는 횟수가 늘고 잠이 얕아지고 사소한 통증이 오래갑니다. 75세의 한 남성분은 은퇴 후 1년 사이 병원 방문이 크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혈압이 오르내리고 위가 불편하고 밤에 자주 깼습니다. 여러 검사를 했지만 뚜렷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 이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가장 안정됩니다. 누군가가 내 판단을 기다리고 내 도움이 쓰이고 내 시간이 의미를 갖는다고 느낄 때 몸도 함께 안정됩니다. 그런데 그 감각이 줄어들면 긴장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식의 긴장이 생깁니다. 방향 없는 긴장입니다. 몸은 여전히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쓸 자리가 없을 때
그 에너지가 안쪽으로 쌓입니다. 그러면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불편도 크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은퇴 후 건강, 염려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외부 자극의 감소입니다. 바쁠 때는 몸의 신호를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생기면 작은 변화도 크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비교와 걱정이 더해지면 불안이 몸으로 전달됩니다. 잠들기 전 생각이 길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내가 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약해진 것이 아니라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우리는 긴장 속에서 균형을 유지해왔습니다. 책임이 있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나를 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가 줄어들면 편안해질 것 같지만, 갑작스러운 정지는 또 다른 형태의 불안을 만듭니다. 특히 쓸모에 대한 감각은 생각보다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역할을 해내며 살아온 세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의 작은 신호는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 변화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증상을 감정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 검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데도 불안과 통증이 반복된다면 그 안에는 심리적 변화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우울은 눈물보다 통증으로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을 돌보는 것과 동시에 하루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몸은 마음과 분리되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삶의 리듬이 바뀌면 몸도 그 리듬에 맞춰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덜 탓하게 됩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변화는 감정이 갑자기 무너지는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감정이 줄어드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여러 번 웃고 화도 내고 긴장도 하고 안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파동이 작아집니다. 특별히 슬프지도 않고 특별히 기쁘지도 않고 그냥 무난한 하루가 반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 이 무감각이 은퇴 후 우울의 전조가 되기도 합니다. 74세의 한 여성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준비하느라 힘들었어도 끝나면 뿌듯했어. 지금은 명절이 와도 그냥 지나가. 힘들었던 일조차 감정의 흔적을 남겼는데 이제는 크고 작은 사건이 와도 파동이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극 속에서 감정을 경험합니다. 만남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율하고 새로운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감정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활동이 줄어들면 자극도 줄어듭니다. 자극이 줄어들면 감정의 폭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삶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밋밋해집니다. 이 밋밋함이 길어지면 스스로를 향한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왜 예전처럼 기대되는 일이 없지? 하지만 의욕은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의욕은 환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정해야 할 일이 줄고 누군가와 부딪힐 일이 줄고 새로운 자극이 줄어들면 의욕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것을 게으름으로 오해하면 마음은 더 위축됩니다. 사실 은퇴 후 우울은 슬픔이 아니라 감소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만남이 줄고 통화가 줄고 일정이 줄고 역할이 줄고 기대가 줄어듭니다. 줄어든다는 감각은 서서히 자신에 대한 확신도 줄어들게 만듭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일까?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맴돕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이고 생활도 무난합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작은 동요가 계속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반복될수록 기억에 남는 장면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감정이 깊이 흔들린 날은 오래 기억되지만 무난한 날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결과 삶이 짧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환경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은퇴는 삶의 속도를 낮추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속도를 낮춘다는 것이 감각까지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극의 자리를 조금씩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작더라도 반복되는 약속 하나, 배우는 시간 하나, 책임을 맡는 순간 하나가 감정의 파동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우울은 갑자기 깊어지지 않습니다. 감소가 오래 지속될 때 깊어집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은 되돌릴 수 없을까요? 은퇴 후 시작된 이 조용한 감소는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작은 전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를 이야기하면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복이 시작되는 지점은 훨씬 작습니다. 70세의 한 분은 은퇴 후 1년 동안 특별한 계획 없이 지냈다고 했습니다. 점점 무기력해지는 자신을 보며 답답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구한다는 안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큰 책임은 아니었고 일주일에 2번 2시간 정도 책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느낌이 생기니까 아침이 달라졌어. 변화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반복되는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 안정됩니다. 그 필요함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쓰이고 있다는 감각이면 충분합니다. 또 다른 분은 하루에 한 통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사촌에게, 예전 동료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면 하루의 온도가 조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연결이 줄어들 때 우울해지지만 연결이 다시 시작될 때 생각보다 빨리 회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작고 지속 가능한 구조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밖으로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만나는 일정이 있으면 마음은 다시 리듬을 찾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돕는 행동은 자존감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돈이 오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길을 안내해 주거나 경험을 나누거나 후배에게 조언을 해주는 일도 충분합니다. 사람은 여전히 기여하고 있다고 느낄 때 존재감을 되찾습니다. 은퇴 후 우울의 깊이는 환경이 아니라 고립의 정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립은 반드시 혼자 사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역할이 없으면 고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의 시작은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작은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배우는 과정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이런 선택들이 쌓이면 감소의 흐름이 멈추고 새로운 파동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구조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구조를 스스로 설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두렵지만 동시에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은퇴는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처음으로 삶의 형태를 다시 정할 수 있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합니다. 은퇴는 끝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언급됩니다. 경력의 끝, 역할의 끝, 바쁜 시간의 끝. 그래서 마음도 함께 내려놓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전환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정해진 구조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스스로 구조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과정이 낯설고 서툴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결정해왔지. 자신을 위해 결정하는 연습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우울은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단계에 적응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76세의 한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요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배우는 중이야. 그분은 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 손주에게 편지를 쓰고 한 달에 한 번 옛 친구를 만나는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일들이었지만 그분은 말했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그냥 지나가진 않아. 인생은 길이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일도로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빴던 시절에는 많은 일을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또렷하게 기억나는 장면은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속도를 줄였으니 밀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큰 성취가 아니라 작은 감각으로 하루를 채우는 것.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시간을 쓰는 것. 그것이 이 시기의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우울은 우리가 약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 앞에서 방향을 잃을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방향은 언제든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비교해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할 의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순간이 있었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잠깐의 산책이든 누군가에게 건넨 한마디든 스스로를 위해 멈춘 5분이든 괜찮습니다. 그런 순간이 쌓이면 하루는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이면 인생의 결이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한편에 닿았다면 지금의 당신을 한 단어로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괜찮다. 아직이다. 시작이다.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살아냈고 아직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는 작아지는 시기가 아니라 설명 없이 존재해도 되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살아낸 하루였나요? 아니면 조금은 느껴본 하루였나요?